이태리 베네치아라는 그 도시인데요. 이 그림을 그리게 큰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5번을 갔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조그만 그림 20-30분만 그리다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 베네치아의 어떤 인상 거기에 그 어떤 그 바닷물에 쪄들어가지고 세면이 떨어지고 낙후되고 녹슬고 이런 표현을 조그만 데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큰 데다가 표현을 해야 이렇게 벽돌 깨지고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 300호짜리를 그리게 됐습니다. 여기 몇 년도에? 이게 재작년이요. 3년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야? 17년. 2017년. 여기가 선생님의 그 어떤 게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? 이쪽에? 곤도라죠, 좀. 곤도라. 배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부성물이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침체되고 있잖아요. 이 건물들이 수장되고 있어 물에서 이거 불가사의한 동네 여기도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버린 이 바다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나무 같은 거를 다 목으로 박아가지고 이 건물을 진 거예요. 역사가. 그래서 이건 불가사의한 데인데 전 세계 그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가 너무 그 보존은 뭐 잘 못했지만은 그 어떤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죠. 여긴 뭐 인산이네. 여름에 가면은 사람 때문에 저런 계단 같은 데 넘어다니지도 못해요. 근데 우리 좀 관광할 때 가지라 우리는 편히 그림 그리니까 그렇지 않을 때 가고 1월 달에 가면 2월 16일서부터 가면무도회랍니다. 가면 이거를 그 한 달 동안 그 각 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가면 쓰고 무도회를 갖다가 해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찍은 거고 그런 거죠. 요 그림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. 하여튼 베네치아는 하여튼 인상이 좋아가지고 많이 그렸습니다. 팔기도 많이 팔았고. 이 가면 쓴 그 여자는 베네치아의 특색 1월 달에 그 가면 무도회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. 근데 풍경에다가 풍경만 그리면 베네치아도 알지만 거기에 전통적인 그 가면 무도회가 역사적인 그 기념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 이 작품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이건 뭐 저 닮았습니까? 네.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 인물이 있질 않아요. 그러나 내가 이 지역에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물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하나 내 인물을 하나 넣었습니다. 이 상해는 이 상해 뒷골목인데 상해 90년도 갔을 때는 굉장히 저희 나라보다 못 살고 그래가지고 뒷골목에 신기루 신을 고치는 그런 신기루인데 신을 고치는 사람이 졸고 앉아있는데 그 표현이 좋아가지고 그림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는 동네 골목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옆에서 구경하면서 굉장히 그 신기했는지 와서 그림들 보면서 막 그 중국말로 하는 무슨 얘기는 모르지만 정알정알거리고 그 아이들이 그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럴 정도로 뒤에 막 접근해가지고 그린 그 추억이 있습니다. 여기도 중국 정주라는 데인데 모카를 수확해가지고 집으로 기로 하는데 여기도 그 너무나 그 그림 소재가 좋아가지고 여기다도 내 인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. 굉장히 그 순간 동작에 굉장히 만나기 힘든데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차 타고 가다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것도 중국인데 귀지성 안에 있는 묘족이라는 마을입니다. 근데 그 묘족 아동을 그 전통 의상을 입고 너무 이뻐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해봤습니다. 백두산은 제가 90년도에
중국 1년 수교 1년 전에 중국에 갔었습니다. 중국에 가서 백두산 가서 보니까 한 달 동안 홍콩으로 해서 상해로 해서 항주, 소주, 북경, 장춘, 영길, 백두산에 갔는데 너무 그 인상 깊어가지고 백두산 갔을 때 우리 영상이고 그래가지고 5번 간 중에 눈이 안 녹았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이라 정상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 그림은 제가 그리면서도 역시 그림에 마음에 좀 드는 그림입니다. 사실이죠. 그래서 색감이 네.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백두산 그림하고 달리 네. 단순하면서도 그 백두산의 특색이 잘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우리가 대생할 때 명도라고 해가지고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까지 그 과정을 잘 그 이해를 하면요, 이 순수 해와 이 칼라로 들어가서도 채도로 딱 그 나타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그 채도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린 것 같지만은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그림이죠. 이때는 추워서 못 가서 했지만은 춥지 않을 때 실제로 화구를 다 가져가서 그린 거예요. 이런 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? 아니요, 그거는 못 가죠. 커서 큰 걸 비행기 싣고 가기도 힘들고. 이때 이건 다 5번째 갔을 때 그림이고, 그 전에 갔을 때는 실제로 화구를 다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때는 언제냐면은 90년도 중국과 한국의 수교 1년 전에 갔을 때는 한 달 동안 그 중국 상해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그 과정을 경비행기 타면서 가서 백두산에 그림을 그리는데 꼭대기에서 이젤 같은 거 올려놓으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캔버스를 바위에다 묶고 추워서 우비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.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화구들을 다 가져가서 소주, 항주, 계림 이런 데는 실제로 그림을 가져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기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작품은 좀 그 작품이 커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사진으로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다 또 그 날씨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루라든가 앞이 갑자기 또 안개가 끼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뭐 20-30분 또 지나면 언제 그랬냐도 맑아지고, 바람이 불 때 이 유화는 빨리 마르질 않아 가지고 그 끈적거리는 맛이 있는데 그때 모래가루가 날라와 가지고 캔버스에 그 붙은 게 그 재밌어 가지고 그 그림을 완성을 안 시키고 지금도 그 그림은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래가루가 했는데 크고 작은 모래가루를 통해서 어떤 해화적인 맛이 더 나한테는 와닿는 게 좀 있었습니다. 예, 이 그림들은 좀 제가 그림을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조금 어느 습작할 때의 그림인데, 요 굴비 그림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2층에 그 굴비를 말리고 있는 게 재밌어 가지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린 굴비입니다. 지금은 많이 색깔이 변질돼 가지고 여기 이제 굴비의 비늘 껍데기 이런 것까지 다 표현했는데 지금 색깔이 변해 가지고 또 캔버스도 지금 다 사가 가지고요 뒤에다 나무 판때기를 대 가지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저 양재동 말죽거리라는데 저 말죽거리 양재동에서 아까 얘기했던 손순용 씨랑 같이 가서 그림을 그린 동네입니다. 지금은 뭐 초가집이 없죠. 그때만 해도 초가집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지금 뭐 아파트다 뭐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, 그다음에 여기 정물 요 84년도에 그림을 그린 건데 좀 더 리얼하게 그려보자. 요거 내가 덮어했는데 좀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더 그려가지고 그때 한때 몇 년 동안 아주 리얼하게 좀 사실도 그렸습니다. 사실 이런 게 먼지도 그렸는데 이것도 색깔이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뭐 그 손잡이 같은 것도 섬세하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림이죠. 요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선운사에
모임이 좀 있었습니다. 모임이 있는데 선운사 가기 전에 그 모퉁이 돌아가는데 이 갯벌에 마침 그 아이들이 동심으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이게 수라하게 넓은 그 들판 그 갯벌에 아이들이 엎드려서 그 뭐랄까 물장난하고 그러는 거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스케치하러 다닐 때 동네마다 마당 집안 뜰도 들어가 보고 바깥에 다니는데 지금은 이런 풍경이 거의 없습니다.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뜰 마당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서 뜰판도 있고 문 옛날 그 창호지로 밟는 문도 있고 또 강아지 닭들 뭐 닭이 알 까고 고양이도 있는 어떤 그 전원 어떤 뜰판 뜰 안을 갖다가 한번 그려봤는데 너무나 이게 사실 우리 한국적인 그 풍경이고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모구의 신작전이라는 그 우리 그룹인데 거기 작품 출품했던 작품입니다. 하여튼 뜰이라는 거는 그 마당에 뭐 닭도 수탉도 있고 암탉도 병아리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. 그런데 부족한 게 더 오히려 나한테는 그림이 더 완성된 것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게 더 와닿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그리려고 하다 조금 덜 그리고 작품을 내는데 또 이 작품도 호평을 받았습니다. 저기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를 일단 다 그려요. 이거를 이렇게 다 그려놓고 대생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 딱딱 그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맛깔스럽지 그렇지 않으면 형태를 다 잡아놓고 다 색깔을 메꿔 나간다면 굉장히 그림이 힘들어지고 맛깔스럽진 않죠. 그래서 그 자랑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그 눈썰미에 그 대생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그림은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붓으로 시작해서 붓으로 끝나는 그림입니다. 그만큼 대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뜰방도 다 그리고 나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내가 본을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때 뭔가 좀 대생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데 또 흔적이 있잖아요. 그 흘러간 대생 한 개요. 연필이나 이런 거로 쓴 게 아니고 붓으로 다 직접 시작과 끝을 붓으로 다 마감한 그림입니다. 모든 게 그래요. 지금 여기 있는 게. 이게 수채화도 저는 수채화도 저 붓으로 대생해서 붓으로 끝내고 그래요. 아 처음에를 아예. 네. 그러면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물감에 물의 농담 같은 거를 조정할 줄 아니까 그거 되는 거죠. 그 조정을 못하면 수채화는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? 망치면 다시 버리고 다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. 수채화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나오면 그냥 놔두고 아니면 이제 버리는 거죠. 예, 이 장소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장소입니다. 그림을 한 작품만 놓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이전에 몇 개의 작품을 놓고 많이 봐야 완성시킬 때 어딜 고치고 어디가 저기 한 걸 감상하면서 고치면서 그리기 때문에 이 장소는 나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장소죠. 그래서 한 작품을 놓고 하나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작품 놓고 연구해가면서 그리는 장소입니다. 유명한 그 북에 이 장부터 101살에 돌아가 뭔데 이름 잊어버렸네. 유명한 분이죠. 이거는 캠퍼스가 그 일반 캠퍼스가 아니고요. 마대입니다. 마대로 굉장히 오래 굽죠. 이거는 칠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. 잘 먹히질 않아요. 일반 캠퍼스가.